화가 나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무너지는 가정,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모든 사회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기장을 버려서 화가 나서 잠자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검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일기장을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의 소중함, 그 속에서 느끼는 엄청난 감성을 모르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고, 잔소리의 스트레스, 아버지 살해, 사체 은닉, 남성을 구속 성취했다,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겁니다. 이 가정의 근간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에 차에 번개탄 피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리고 번개탄을 피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가정이 그냥 무너져 가고 있는 거고, 도로 한복판에서 아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40대 검거. 가뜩이나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뭐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면은 이 가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이루고자 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친 살해 후 2시간 뒤 숨 안 쉬어요 신고한 20대 남자가 구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텔에서 또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애도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네, 부모들은 자녀가 연애한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헤어질 때 이게 무슨 일 있지 않을까라는 무서운 공포감이 듭니다. 주차장에서 수상한 혈흔, 금천 동거녀 살해, 어제도 오늘도 애인 손에 죽었다. 애인 손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안산 모텔에서 여친 살해 후 도주한 20대, 술 마시다 다퉜다. 아니, 다투면은 헤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살해하고 막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만들어지니까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를, 완전히 이건 짐승보다 더 못한 사회로 와버린 겁니다. 10살 연상 남친을 살해 시도한 20대 여성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는 건데, 10살 연상 남친을 또 살해 시도했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중학교 입학 전에 스마트폰 금지를 이것을 실험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유아기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죠. 이게 제가 무려 한 거의 20년 전부터 그때는 비디오 텔레비전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1시간 토론도 하고, KBS 생방송에 나가서 1시간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는 이제 뭐 TV 비디오 문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발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몸을 움직이고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이 전뇌가 골고루 발달되게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뇌 발달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종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또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사회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등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회가 경고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은 바보상자, 유아기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농민신문에서 나오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사람이 키우면 사람처럼 되고 늑대가 키우면 늑대처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이를 키우면 스마트폰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감성과 사회성이 없죠. 심각한 문제고, 2세 이전 스마트폰 과다 노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감성이 없으면은 이게 진짜 자다가 그냥 자식한테 그냥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세상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사람과 더불어서 뛰어노는, 그래서 아이들은 유아기 때는 정말 이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텔레비전은, 네, 이거는 아주 멀리하면 할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기초 발달, 그리고 순수를 익혀야 되고, 초등학교 때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모들은 아이의 재능, 관심, 호기심,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상상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입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가지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고,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화, 그리고 학점은행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또 모든 대학은 평생교육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억 잘하고 문제 잘 풀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창의성을 자극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이 가정교육, 유아교육, 잘못된 이 학벌주의, 1류대, 2류대, 3류대, 이러한 잘못된 교육이 가정부터 다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을 붕괴시키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이 사랑, 애인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런 아주 짐승보다 못한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